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한 라디오 차리자입니다. 저녁 시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저녁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도 덥고 하니까 뭐 시원한 음식도 끌리는 것 같고 뭐 이열치열 생각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뜨거운 메뉴도 한번 먹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맛있게 즐겁게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하시고요. 요즘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보니까 인제 "바닥 찍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바닥 찍었냐, 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하루 사이에 230억 억이나 몰렸대요. 230억. 그 종목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등 인제 화학주들이 인제 일제 상승을 했어요. 이 화학 업종이 올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부터 인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은 대규모 적자를 냈던 그 화학 업체들이 이제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 회복을 앞두고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기 좋은 시기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은 3.3% 정도 올라서 18만 500원에 마감을 했고, 롯데정밀화학은 6.83% 상승을 했고요. 효성 첨단소재죠, 3.8%, 대한유화 3.7%, 뭐 코롱인더 3.4%, 이렇게 다른 화학주들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0.62% 정도 하락한 것과 이제 대비가 되네요. 이날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은 롯데케미칼을 총 104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합니다. 104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롯데정밀은 51억, 효성 TNC 46억, 코롱인더 33억, 이렇게 해서 쌍끌이 이제 매수세가 이제 들어선 거죠. 주가가 급등한 것은 그 업황이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 유한테스도 그래요. 화학 업황은 공급 과잉과 업황 하락, 수요 회복, 실적 개선 등의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업황이 이제 회복하면서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음? 경기 민감 산업은 업황이 최악일 때 주가가 가장 싼데, 이제 더 이상 업황이 내려가기 어렵다, 그런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투자에서도 화학 업황의 그 방향성은 그 위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 위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화학 업체들은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낼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소비가 침체하면서 주요 화학 제품인 비닐하고 이 고무, 뭐 플라스틱 사용이 이제 줄었기 때문이겠죠. 롯데케미칼은 작년에 7,626억 정도 영업 손실을 냈어요. 대한유화도 영업 손실이 2,146억 정도 이제 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황 반등이 큰 거는 세계 최대 소비국이죠. 중국과 인도의 경기 회복인데,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소비 진작 그 정책을 내놓는 등 경기 부양 의지를 이제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는 견설 경기가 반등하면서 주요 화학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적자를 그 냈던 그 화학 업체들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목이 맥혀서 죄송합니다. 이게 업황 회복 시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인데, 롯데케미컬, 대한유화 등이 주요 업체로 꼽힙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이 복합 기업인 LG이노베이션, LG화학, 그 하나솔루션 등 이런 쪽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었지만은 주도주는 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 반도체와 달리 화학업체들은 가격 결정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서 감산 효과가 작고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서 투자 매력은 높다고 언급을 하는데, 화학주는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성장주와 함께 편입하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화학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B2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B2 조심해야 돼요. 이 다시 또 B2가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대요. 그 무더기 한가 사태 이후에도 오히려 B2가 늘어났고,
증시가 살아나고 반도체, 2차 전지 등 관련주가 오르다 보니까 수익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B2 가열을 주시하고 있는 금감원은 2차 전지 등의 공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작전주 조사에 이제 착수를 합니다. 금투협회에 따르니까 지난 16일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 그 신용거래융자 잔고를 보니까 총 19조 1,495억이에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그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산 그 빚투자 규모를 뜻하는데, 이 규모가 지난 4월 28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대치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신용 그 거래융자 잔고는 9조 9,616억 정도 되고, 코스피 잔고는 잔고보다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하한가 사태도 비트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인데, 앞서서 동일산업, 만호제강, 동일금속, 대한방식, 방림 이렇게 5개 종목이 수년간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난 14일 일제히 한가로 급락을 해요. 급락을 했고, 근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4일에 18조 9,350억, 14일에는 19조 700억, 15일에도 19조 1,300억, 16일에도 19조 한 1,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거래융자 잔고가 늘어나네요. 지난 4월에 그 소시에트 제너럴 증권발 급락 사태 때와는 다른 양상인데, 20조 원을 넘었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 4월 24일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한 뒤에 잇따라서 18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달 14일 잔고가 19조 원대를 기록하더니 이제 B2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죠. 이 두 번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주가가 출렁였는데도 B2 열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도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등의 주가가 오르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움직임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돼요. 한국거래소의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보니까 지난 한 달 그 전체 지수 등락률을 분석해 보니 KRX 반도체가 15.0%, KRX 기계장비 14, KRX 정보기술이 한 9.8, 그리고 에너지화학이 9.7% 순으로 오름세가 좀 두드러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주가 오름세를 반영해서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 관련주 B2가 급증을 했습니다.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그 신용 거래융자 증가 상위 종목 등락률 탑3 그리고 보니까 RF 세미 886%, 2부 이첨단 소재 그 834%, 에코프로 572%, 이들 종목 모두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다. 그래서 금감원은 이렇게 B2가 늘어나니까 2차 전지 작전주 속간내기 나서요. 방식은 투트랙입니다. 정관에 2차 전지 등의 신사업을 추구한 기업은 정기보고서에 그런 진행 경과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공시 강화 방안이고, 2차 전지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2차 전지주로 주가를 띄우는 작전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차 전지 등 신사업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도 추진 경과를 보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방위 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등의 그 공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십시오. 알겠죠? 어떤 비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